원피스가 최종막으로 가며 원피스 세계관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가펑크의 폭로 방송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고 있죠. 더 나아가 세계의 절대적인 지배자 이모와 오로성은 인간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즉 그들의 정의는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닌 그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가짜였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정의에 바쳐온 해군대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추구했던 정의가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는 악마들의 이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아카이는 초강경파의 상징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깊은 내적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드레스로자 편에서 세계정부가 도플라밍고에게 휘둘려 오보를 내자 아카이누는 오로성에게 달려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모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오. 천룡인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아카이누는 자신의 철저한 정의를 위해 해군 원수 자리까지 올랐고 천룡인에게 휘둘리는 오로성에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오로성의 명령에 따르며 자신이 증오하던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카이누는 쿠마로부터 천룡인을 지켰지만 쿠마를 놓치고 난 뒤 홀로 이런 독백을 남깁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의지도 마음도 전부 잃은 인형이. 이 말은 쿠마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자신이 천룡인의 꼭두각시가 된 현실, 자신이 증오하던 의지를 잃고 천룡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인형이 되어버린 현실을 한탄하는 씁쓸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모와 오로성의 정체가 인간이 아닌 악마라는 걸 알게 된다면 아카이누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의 근본이 악마에게 농락당했음을 깨닫고 곧장 세계의 진정한 악을 심판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떡밥이 있습니다. 과거 표지에서 아카이누의 팔에 새겨진 검, 소드 문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아카이누가 소드의 총수로서 해군 내에 숨겨진 검을 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카이누는 세계정부를 배신하고 소드로 향해야만 할까요? 소드는 사표 제출을 마친 해병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그들은 해군의 명령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유격대입니다. 세계정부의 방패 역할을 하는 CPG의 정식 명칭은 CP 이지스 제로인데 여기서 아이기스는 신의 방패라는 뜻이죠. 반대로 소드는 검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정부의 방패와 맞서는 검, 바로 소드의 정체일 겁니다. 아카이누처럼 세계정부의 부조리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지만 조직을 쉽게 떠날 수 없었던 해군들이 진짜 정의를 위해 비밀리에 만든 집단인 거죠. 아카이누가 오로성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그는 이무에게 대항하는 소드라는 검을 들고 세계정부를 향해 겨눌 것입니다. 오다스는 최근 후지토라가 세계정부의 반감을 왜 가졌는지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후지토라, 즉 이시조는 과거 1급 전범이었습니다. 전범이었던 그 이유는 그가 장군으로 있던 왕국이 천상금과 관련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세계정부는 이시조를 전범으로 만들었고 그 정보를 이용해 그를 해군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즉 이시조는 범죄자로 살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해군대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해군대장이라는 지위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정의를 관철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추정됩니다. 루피에게 보여준 신뢰나 칠무의 제도 폐지를 추진했던 행동들이 이를 뒷받침하죠. 특히 레벨리에서는 천룡인의 노예를 해방시키며 세계정부의 부조리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후지토라는 이미 세계정부의 위선과 부패에 깊은 실망을 느꼈고 그들이 악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보다 먼저 망설임 없이 배신할 인물이겠죠. 1117화에서 드레이크가 소드 병원에 등장했습니다. 다만 오니가시마 전투가 끝나고 드레이크는 홀로 와노쿠니를 탈출할 수 없었고 소드와도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과 CP0의 통신을 방해한 의문의 전파가 등장한 직후 료쿠규가 와노쿠니에 도착하는 장면이 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이는 료쿠규가 드레이크를 구출한 장본인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료쿠규가 CP0의 정파를 방해했다는 건 료쿠규가 CP0와 적대관계인 소드의 멤버라는 강력한 떡밥이겠죠. 또한 료쿠규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의 현실적인 정의관입니다. 와노쿠니에서 이 세상의 신은 천룡인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세계의 권력이 천룡인에게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해군 대장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분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 현실의 지배자를 잠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말이 좋아해서 천룡인에게 귀찮게 빨리 비키라고 라고 짜증을 내던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와노쿠니에서는 권위를 위해 천룡인을 신으로 언급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류크교가 오직 진짜 정의를 위해 현실의 이치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임을 뜻합니다. 에가이드 편에서 키자도는 베가펑크를 죽인 뒤 부상을 당해 싸움을 멈춘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중간에 싸움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키자로가 루피의 음식을 가져다 준 사실이 오피셜로 밝혀지기도 했죠. 또한 키자도는 과거 쿠마, 보니, 그리고 베가펑크와 함께 니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키자로가 단순한 해군 대장이 아니라 니카의 등장과 세계의 해방을 기다리는 자, 혹은 기다리는 자가 될 거라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는 결국 해군을 떠나거나 자신의 정의를 위해 영웅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아카이누와의 전화통화에서 키자로는 절친을 죽여본 적이 있냐라고 물으며 자신의 깊은 내적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금 해군을 당장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키자로와 아카이누가 서로를 형제 같은 사이로 인지한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키자로가 형제 같은 아카이누를 두고 해군을 그만두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소드입니다. 분명한 건 키자로에게는 소드와 관련된 떡밥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표지에서 아카이누의 팔에 소드, 검문신이 있었는데 그 옆에 키자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와노쿠니 편 오프닝에서는 오로치의 수와 쿄시로의 정체가 아카자야 사무라이로 밝혀지기 전 뜬금없이 아카자야 사무라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에그헤드 편 오프닝에서는 키자로가 뜬금없이 소드와 함께 있었습니다. 즉 쿄시로가 아카자야 사무라이가 된 것처럼 키자로는 소드가 될 거라는 거죠. 그의 모토인 한껏 해이해진 정의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세계 정부의 잔혹한 진실을 목격한 뒤 깨달음을 얻은 성찰하는 정의에 가깝습니다. 아오키즈는 오하라 사건에서 사우루를 얼리면서도 로빈을 살려주며 세계 정부의 정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오하라에서 디의 의지와 세계 정부의 숨겨진 진실을 접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쿠잔이 검은섬 해적단에 들어간 것도 결국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장에서의 쿠잔은 스승 가프를 공격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등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사카지키의 철저한 정의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어떤 거대한 목적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악의 굴레에 가두었음을 암시합니다. 쿠잔은 스모커에게 해군에 소속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고 가프 역시 쿠잔에게 망설이는 녀석은 약하다고 일갈하며 그의 고뇌를 간파했습니다. 결국 쿠잔은 자신이 선택한 자유의 길이 타락에 가까웠음을 깨닫고 루피의 진정한 자유에 이끌려 그의 편에 서겠죠. 분명한 건 5대장들의 운명이 일본의 통화 모모타로 설화와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떡밥이 있습니다. 설화 속 주인공은 조력자인 개, 꿩, 원숭이와 함께 악마, 즉 오니를 물리치러 떠납니다. 즉 처음부터 해군 3대장은 이물을 상대할 태양신 루피 편에 설 거라는 떡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후지토로와 류크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의 민간 신앙에서는 오니가 오는 방향을 우시토라, 즉 소와 호랑이가 상징하는 북동쪽으로 봅니다. 이는 류크규와 후지토라 역시 악마가 지배하는 세계정부라는 오니의 섬을 향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복선이겠죠. 또한 마침 오로성 5명, 해군대장 5명이라는 구도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들이 오로성을 직접 쓰러뜨리지는 못하더라도 루피 일행이 오로성과 싸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은 각자의 정의관을 바탕으로 결국 루피의 편이 되어 소드라는 기치 아래 뭉쳐 해군 대반란의 서막을 열게 될 거라는 거죠. 미호크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루피의 힘에 이끌린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해적과 해군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 정의와 악의 본질적인 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태양신 루피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